지난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세 번째 이유는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미스터 에브리싱으로 알려진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 경제개발 협의를 하는 등 사우디를 중심으로 하는 친이슬람 행보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우디와 가깝게 지내려고 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우디는 현재 이슬람권에서 형님 대우를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사우디와 관계 정상화를 하면 많은 이슬람 국가들과 자동으로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이스라엘에게 수교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 중 하나가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식으로든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당연히 하마스가 아닌 서한 지구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파타와 할 것이 뻔히 예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하마스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이스라엘 사우디 수교를 방해하기 위해 이번 전쟁을 일으켰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하마스의 목적대로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수교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까지 사살할 정도로 비인간적인 살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마스는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영토 직접 침공을 왜 그리고 어떻게 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내부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헌법이 없고 기본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행정정책 등을 대법원에서 검사를 하는데 대법원에서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나쁜 일을 정당화하는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들을 계속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극우 성향인 네타냐후 총리는 대법원의 역할을 무력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물론 이스라엘 시민들까지 강력히 반대하고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안이 통과되자 2023년 3월 11일에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인 약 50여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네타냐후의 정치적 지지 세력이었던 군세력 중 하나인 예비군 협회가 사법개혁안에 반대해서 7월에 복무 거부 선언을 하고 사법개혁안 반대 서한에 서명하며 극렬하게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시민들은 상식적이지만 네타냐후를 비롯한 정부와 그 정부의 명령을 따르는 이스라엘 군인은 비정상적이고 삐뚤어진 민족주의에 휩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와 행동은 국제사회와 경제 환경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회가 분열되자 하마스는 이 틈을 파고들어 기습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헤즈볼라가 이 전쟁에 끼어들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알라의 당이란 뜻으로 뮌헨 올림픽 사건 이후 1982년에 이스라엘이 피에로 소탕을 위해 본부가 있는 레바논을 침공할 때 이에 맞서기 위해 결성된 레바논 무장투쟁 조직입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정규군보다 강력한 무력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보다 군사력이 월등히 높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비정규군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스라엘과 맞짱을 뜰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표 역시 하마스처럼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런 헤즈볼라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 뒤에 이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왕정 폐지 이후 반이스라엘 조직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왔고 그래서 헤즈볼라 참전은 이란 참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세계대전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란도 하마스처럼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는 헤즈볼라에 대해 참전은 실수가 될 거라고 강력히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쟁 발발 이후 2023년 11월 3일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는 레바논 전선의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즉
필요하다면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레바논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서 교전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라크에 준 군사집단 조직 바드르, 예멘의 후티 반군 등 아랍권의 다른 조직들도 필요하면 참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후티는 홍해에서 미국 선박을 공격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5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었으나 아직은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지난 2024년 1월 2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행위를 방지할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자국 군대가 집단학살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 직접적이고 공개적 선동은 처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마스 괴멸을 명분으로 벌이고 있는 전쟁을 학살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와 영국 데이터 조사 기업 유고부가 지난 2024년 1월 21일에서 23일까지 미국 성인 166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 성인 중 35%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대량 학살이 맞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위한 땅을 위해 학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편의 영상을 통해 중동의 가장 큰 문제인 팔레스타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본 인사는 샬롬인데 평화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랍인들의 기본 인사인 아살람 알라이쿰은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이란 뜻이며 그 대답은 보통 와 알레이쿠무 살람인데 당신에게도 평화가 있기를이란 뜻입니다. 즉, 두 민족의 기본 인사 자체가 평화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두 민족은 철천지원수가 되어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인데 지난 영상에서 수차례 얘기했던 것처럼 영국과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욕심, 즉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불법 정착촌을 지속적으로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영국,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이 결자해지의 마음을 갖고 양보할 건 하고 해결할 건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동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화약고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올리브는 유대인과 아랍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복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2014년 6월 8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당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인 아바스와 이스라엘 페레스 대통령을 초대해서 중동의 평화 정착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한 후 바티칸 정원에 함께 올리브 나무를 심었습니다. 부디 올리브처럼 중동 지역에도 평화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